생태계 교란 중이다. 여당에선 이런 비판도 나오고 민주당에선 이거 거부하면 범인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치열했던 국회 현장, 숨막히는 대치 상황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당시 김종인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리 부천동 55km 남녀 사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 유발 특검 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총선용으로 저희가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싫어해? 총선용이 아니다. 라고 민주당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검 법안 두 가지 쌍특검입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둘째는 대장동. 자, 먼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주가 조작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이 수사 대상인데 언론 브리핑 가능한 조항도 들어있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등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 검찰,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 아니었냐라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금액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민심 교란용이냐 아니냐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토론 이어가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예. 그 예전에 뭐 생태계 교란종, 베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민심 총선용 민심 교란용이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여당에서. 네, 지금 벌써 총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 후보가 등록되고 각 지역마다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고요. 후보자들은 너나 없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죠. 만약에 이 법안이 처리 통과가 된다면 그날부터 4월 10일 총선 날까지 모든 정치 뉴스는 이 특검으로 장식이 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누군가의 특검이 오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브리핑만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있는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치가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좀 보살펴봐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년 총선은 그런 국가적인 미래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책 경쟁, 역량 경쟁에 대한 총선이 돼야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만으로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끌어당겨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총선용이다. 진작 특검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때 특검을 하든가 그랬어야지 왜 총선 직전에 통과시키느냐 그런 거군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우고 난 다음 도착지의 시간까지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에 미리 합의해갖고 정리해서 끝내지 그걸 왜 여당이 거부해서 이 상황까지 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게 되는 걸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 배우자 가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대통령실도 또 집권당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왜 총선 꼭 직전에 이 특검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게 여당의 반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도 총선 직전에 다 하지 않느냐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중민 의원님,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총선 직전에 한다는 반론은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 총선 직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게 아니고 총선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선 직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용이라서 반대하면 그럼 총선 끝나고는 할 겁니까? 총선 끝나고는 할 거냐? 진짜예요? 해요? 몰라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네. 총선용이라서 반대하면 우리가 총선 끝나고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야, 우리 선거 앞두고 진짜 민심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네. 수사나 재판 이런 건 총선 전에 좀 자제하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합리적인 민주당의 예. 분들은 예전에 우리 저 IS도 그 비자금 수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치에서 특히 이제 선거 민심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럼 총선 끝나고 하겠다고 하면 돼요. 네.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결국은 방탄하겠다. 김건희는 성역이다. 이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죠 이건. 자, 총선 끝나고 할 거냐? 네. 바로 김병민 최고위원님.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가 언론에서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수사 시기를 조절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한 위원장이 자기 부정이다 이런 얘기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특검을 가자고 하는 주장들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해석이 있을 때였는데 이미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부터 분명하게 민주당의 전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스스로 그 내용들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덜컥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방탄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프레임을 쌓아놓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하자고 해도 안 받을 거 아니냐? 어차피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 법안에 대한 불합리성,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어제 법안 처리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충분히 다 제기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끝나고 하자고 해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거는 이제 자꾸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말고요. 예.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 밝혀봐라. 이게 홍익표 대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궁극적으로 민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안 하겠다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김건희는 성역이다. 그러면 아마 민심이 윤 정부에서 돌아설 겁니다. 한 70% 이상 3분의 2의 압도적 다수가 너들 뭐 하는 거냐? 수사해라. 이런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총선 앞두고 이것 때문에 선거 민심이 좌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긴 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럼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반발은 갈릴 거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싶어도 못 밀어붙입니다. 못 밀어붙인다. 당연히 민심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숫자로만 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자 숫자 많다고 민심이 야 그거 좀 너무 과도한 거다 오버하는 거다 이거 밀어붙이면 선거 때 민주당이 불리해요. 그러면 이거는 민심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예. 그래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길게 갈 사안이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다. 민주당은 주장하죠. 네. 하지만 민심이 야 너희들도 너무 오버하지 말고 총선 끝나고 한번 검토해봐라. 이게 5대5로 민심이 갈리면 민주당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민주당이 민심을 쫓아가는 정당이었다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모임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앞뼈 아픈 얘기를 또.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처리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애들이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그런 애들이 벌어졌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모임들과 그 안에서 행동들이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행태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쌍특검도 그 내용의 일환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게 답답한 게 민주당이 지금 200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2요구를 제2의결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 총선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민심이 압도적으로 한 7, 80%가 무조건 이건 총선 이전해라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오래 못 가요 사실은. 예. 그 하겠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포착이 됐는데 아무 발언 없이 일단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김용주 의원님. 네. 오늘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토론이 뜨겁습니다. 총선 끝나고 한다고 해봐. 총선 끝나고 하자고 하면 안 받을 거잖아. 예, 무한 반복. 김용주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제2 그 요구 권한, 거부권에 대하여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금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 야당과 논의해서 이것을 총선 이후에 하자라고 하면 정치력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이나 전체적인 스탠스로 보면 사실은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대결적 구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총선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못하지 않을까.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저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다시 회부했을 때 국회에서 회부했을 때 민주당이 언제쯤 상정할 것이냐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